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점은 그렇게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106페이지로 가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알고리즘으로서 1980년대에 등장해서 지금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결정 트리 알고리즘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결정 트리에 대해서 이제 교재에서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소개를 이제 준비를 했고, 그 결정 트리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0과 1 두 가지 유형의 출력을 갖는 2차원 데이터셋의 분포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표본의 분포는 선형 모델로는 완전하게 유형을 분리하기 어려운 비선형적 분포입니다. XOR 분포와 유사합니다. 결정 트리는 각 특성들을 여러 단계에 걸쳐 분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치 if-else 구문을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결정 트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특성의 특정한 지점에서 분리를 수행했을 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 트리는 한 번에 하나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먼저 x1이 0.5에서 분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과 오른쪽 영역에 0과 1이 아직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에서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서 x2가 0.5인 지점에서 분리를 수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각 분기의 왼쪽과 오른쪽들은 각각 0과 1만 남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기를 수행한 결과 형성된 것이 해당 문제에 대한 결정 트리입니다. 결정 트리는 최소한 한 번의 분기는 무조건 수행하며 해당 분기가 트리 루트, 즉 출발 노드가 됩니다. 이후 필요한 만큼 또는 제한에 이르기까지 분기를 수행합니다. 분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정 트리는 깊이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의 경우 결과적으로 깊이가 3인 결정 트리가 형성된 예시입니다. 트리 형성이 완료된 다음 마지막 노드는 말 그대로 이파리 노드입니다. 이파리 노드는 또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분류해서 해당 영역에 단일한 유형만 남게 된 경우 순수 노드가 됩니다. 결정 트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파리 노드가 순수해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분기를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결정 트리 표현력을 제한하는 경우 이파리 노드가 순수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 노드가 반드시 순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결정 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if-else문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형성된 결정 트리는 입력을 처리해 출력을 발생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선형 모델에서의 매개 변수의 역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선형 모델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일련의 수치로 구성된 매개 변수이고 결정 트리는 지금처럼 형성된 트리가 입력에 대한 출력을 발생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결정 트리의 원리를 역시나 같이 이제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980년대 오셨네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데이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선형 분류기를 이제 이해할 때 활용했던 아이리스를 다시 한번 이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여기 위에 있는 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셀을 이제 복사해가지고 결정 트리 이제 영역으로 좀 데리고 와서 붙여 넣겠습니다. 붙여 넣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요 유형 필터부터 이 모형까지 다 이제 지울게요. 왜냐하면 이제 그 근거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시각화하는 부분만 이제 살려놓고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결정 트리 분류기를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사이클런에서 드디어 카테고리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트리 패키지고요. 여기서 이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와 리그레서가 있는데 이제 80년대 정도 되면 이제 분류와 이제 회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회귀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그레서 이제 그냥 둘 다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적용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이 결정 트리를 지금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를 이 아래쪽에서 이제 시각화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이리스 트리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디시전 트리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얘 뭔가 설정이 있겠죠. 근데 그 설정은 결국은 표현력과 관련이 있겠죠. 그럼 이제 요 아이리스 이제 트리가 있고 fit을 이제 시키는데 아이리스 데이터 전체를 이제 그냥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념 이해니까요. 근데 다만 그 그림하고 맞춰보기 위해서는 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그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특성만을 이제 골라내는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산출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여러 번 이제 해야 되니까 조금 귀찮네요. 그래서 이제 x 아이리스라고 이제 하고 x2 아이리스라고 하고 2차원 2D 아이리스 아이리스 이제 2D라고 이제 부르고 아이리스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해놓고 아이리스 2D의 경우에 예전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2차원인지 이제 확인을 하고요. 여러 번 작성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변수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2D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스코어에서 넘길 대로 아이리스 2D를 넘기고 아이리스 타겟을 이제 넘겨가지고 정확도를 이제 소수점 한 자리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정확도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100점이 이제 나오는데 완벽한 이제 100점 아니고 이제 99.3%네요. 그러면 이제 최적화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거의 완벽한 이제 결과다. 그런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결정 트리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시각화의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결정 트리와 이제 관련된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 106페이지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제 내용이고요. 결정 트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개념 이해에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108,
19페이지의 영역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그림 2-23번과 같은 이제 패턴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이제 요런 식의 이제 반달 모양이 이제 서로 겹친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 트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거 대신에 우리가 친숙한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정 트리를 이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아까 이제 결정 경계를 본 것처럼요. 결정 경계랑 개념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2페이지와 113페이지의 영역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림 2-27번과 같은 그래프를 우리 이제 획득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훈련된 결정 트리에 대해서 수행을 이제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셀을 이제 삽입을 이제 하고요. 사이클런의 트리 패키지에서 플랫트리라고 하는 이제 API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플랫트리에 훈련된 결정 트리를 넘겨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그 결정 트리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가 다음과 같이 이제 보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상태로 이제 그냥 봐도 되는데요. 이제 그 글씨가 조금 이제 좀 작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가 너무 이제 좀 찌부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얘는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PLT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요거를 이제 키워준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려면 이 PLT 쪽에서 제어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 틀을 뭐 10 by 10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늘려주면 이게 이제 그냥 가로 세로를 인치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화면의 뭐 해상도 뭐 화면의 뭐 크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이제 가로 세로의 값을 그냥 본인의 그 모니터에 맞게 필요에 맞게 그냥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대강 때렸는데 지금 현재 모니터에서 이제 보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보려고요. 그냥 이렇게만 이제 봐도 되는데 그냥 요 필드 트루 이렇게 이제 하면 뭔가 이제 색상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결정 트리를 이제 보고서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값들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그런 점들을 이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무조건 생기는 것은 루트 뿌리입니다. 얘는 이제 무조건 하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루트에서 보면 이제 총 4가지 유형의 정보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쉬운 거부터 이제 보면 요 밑에 2개입니다. 요 샘플이 이제 150개인데 밸류가 이제 50, 50, 50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면 전체 이제 그 표본이 150개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거기서 이거는 지금 분류의 문제니까 0번하고 1번하고 2번 이렇게 이제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게
각각 50개, 50개씩 있다는 것을 요 value에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합계가 이제 150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요 두 번째, 요 밑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보시면 이제 편한데, 그 위에서 두 번째 요 진위는 이제 손실입니다. 이 손실은 0인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0이 아니면 뭔가 이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0보다 크니까 뭔가 이제 일을 수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x1이 2.45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거나 같은가를 따지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쪽은 이제 yes이고 아니면 이제 no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2.45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면 요 부분의 이제 현상들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x11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의미적으로 따지자면 요 피처 네임즈가 x1하고 이제 x3을 고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첫 번째 루트 노드에서 2.45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의 이제 현재 시각화된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 x3이 2.45인 구간을 가지고서 예 아니오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작거나 같은 이런 영역이고, 요 위쪽은 x3이 2.45보다 큰 이런 영역이죠. 근데 그거를 나누는 목표는 무엇이냐? 목표는 손실을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0까지 낮추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보실 만한 게 뭐냐면, 이제 루트에서의 이 손실이 0보다 이제 큰 상황인데, 이 2.45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쫓아서 내려가면 이 진이라고 불리는 요 손실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왜 0이 됐는가를 이제 보면, 이제 여기서는 속한 샘플이 50개인데 0번만 50개예요. 1번하고 2번은 섞여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얘가 이제 분류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분류기의 목표는 분류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류를 잘 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과 이제 그 다른 유형들과 이제 구분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2.45라고 하는 것의 아래쪽에서는 0번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짐작이 되죠. 그래서 x3 2.45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보면 2.45가 대강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요 아래쪽에서는 y가 다 0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0번을 다 분류해내는데 성공한 겁니다. 요걸 이제 실제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는
결정 트리들의 결정 경계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러면 이제 요 PLT를 이제 사용하는데 얘는 그 직선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축에 평행하거나 이제 직교하는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릴 수가 없고요. 요거는 이제 그 호리존탈 라인즈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이제 그 y 값이 2.45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그려줘야 되는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주면 돼요. 뭐 4부터 이제 8까지 이제 그릴까요? x민이 이제 하고 xmax가 이제 8이고 뭐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결정 트리가 이제 요런 결정 경계를 이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이것까지만 보면은 선형 모형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선형 모형은 그 모형을 기본적으로 이제 딱 하나 결정하는 겁니다. 직선이 이제 딱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이 디시전 트리는 요게 결정 경계예요. 이게 결정 경계고 이게 결정 경계니까 디시전 트리는 여러 개의 결정 경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전혀 선형 모형하고는 좀 다르죠. 공통점은 이제 선형 모형의 이제 선형 분류기에서 그때 이제 이 결정 경계를 기반으로 이제 형성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은 이제 어느 하나의 결정 경계랑 이제 비슷한 점이 있긴 하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해보죠. 이제 대체로 이제 x3으로 많이 나누는데 요 두 번째 보죠. x3이 이제 4.75를 기준으로 이제 나누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제 볼까요? 그러면 이제 x3이면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전체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제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짐작되는 바가 있죠. 아마도 이제 어디서 그려야 될 것이다. 4.75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우리라고 해도 아마 여기서 이제 그렸을 거예요. 대강 이제 눈대중으로 이제 해도 그쵸. 그런데 여기 보면 틀린 게 있어요. 요 하나 틀렸거든요, 이거. 요것도 틀렸고, 요것도 틀렸고, 요거 이제 틀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잘 맞추기 위해서 그 선형 모형처럼 이렇게 이제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요런 기울기가 있는 거는 선형 모형인 경우에 가능하고 결정 트리는 선형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삐딱한 직선은 못 그려요. 그럼 어떻게 해? 얘는 항상 이 축에 직교하는 방식으로만 그릴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 번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요 위에 이제 상황을 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지금 그 이쪽에서 4.75로 나눈 이유가 손실이 0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50개, 50개로 1대1이에요. 이제 4.75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누면 여기가 이제 yes가 되고 여기가 이제 no가 되죠. 보면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색상이 의미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 얘는 완전 진해요. 얘는 약간 엑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허여멀건하죠. 그죠? 얘는 서로 다 섞여 있으면 섞여 있을수록 색상이 흐릿합니다. 근데 이제 분류가 다 잘 되면 될수록 색상이 진하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노란색이 이제 진한데 이거는 이제 0번만 솎아내는 거고 0번의 색깔을 임의적으로 노란색, 이제 주황색이나 노란색 계열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쪽에 내려와서는 다시 색깔이 허여멀건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얘는 이제 그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색상이 완전히 하얘요. 근데 목표는 이제 손실을 낮추는 거니까 4.75를 기준으로 이제 나누니까 오 진해졌어. 엄청 진해졌어. 근데 얘 색상이 달라요. 왜냐면 얘는 지배적인 유형이 1번 유형입니다. 근데 거의 다 끝났거든요. 아, 근데 요 티끌이 섞여 있어.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색상이 진한데 색상이 다릅니다. 왜? 지배적인 클래스가 이번에는 2번입니다. 이 색상은 그냥 지가 알아서 이제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 요 한 개 정도 티끌이면은 선형 모형은 에이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설령 이렇게 이제 섞여 있더라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이제 이렇게 해. 이게 최선이야. 이러고 이제 많은데 결정 트리는 포기 안 합니다. 뭐야? 티끌? 얘 잡아야지. 하고 다시 쪼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x1을 4.95에서 쪼갰으니까 얘는 이 x1을 기준으로 이제 쪼개니까는 요렇게 이제 쪼개겠죠. 그 이거 왜 쪼갰냐 하면은 요 티끌 하나라도 잡으려고. 그럼 해볼까요? x1 4.95로 쪼개볼까? 그러면 이제 요 이번에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H라인즈를 이제 하시는데 이번에는 H라인즈가 아니고 이제 버티컬 라인즈를 하셔야 돼요. 수직 방향으로 이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X를 아까 이제 4.95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Y 민이랑 Y max를 이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Y 민과 Y max는 얘네들이 돼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그 현재 Y max와 Y 민이 돼야 되고 아마 요렇게 쪼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Y 민의 경우에는 2.45로 하고 Y max에는 이제 4.75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그죠? 요렇게 이제 결정 경계를 이제 그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초록색에서 파란색이 하나 섞여 있어 가지고 얘 하나 티끌을 잡자고 지금 쪼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순수해졌는데 그죠? 얘 하나 잡자고 이게 쪼개다 보니까 이쪽은 다시 또 쪼개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것으로 이제 보이죠. 그죠?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